자, 그래서 모에가 차별화된 게 뭐냐면 모에 메이커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모에 마케팅을 직접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모에 메이커스는 모에가 디자이너와 연결해가지고 직접 생산까지 해주는 거고, 앞서 여러분이 보셨던 그 오슬이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하고도 연결해가지고 생산을 대행해주는 서비스까지 제공을 해주는 거죠. 자, 일단 이 모에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에는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죠. 모에는 처음에 2019년 1월 달 당시 의료학과 2학년 학생이었던 송하윤 학생의 그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때 이 송하윤 학생하고 이 4명의 학생들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소모임을 만들었어요. 의료학과 소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모임으로 뭔가를 좀 해보자. 우리가 전공이 의류니까 옷을 만들자. 근데 그냥 우리가 뭐 그냥 옷을 만들면 이야기가 없으니까 우리 사근동에 이 복지센터를 찾아가가지고 할머니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들에게, 여기 보시면 할머니가 이렇게 있죠. 할머니에게 지금까지 할머니가 살아오셨던 인생 이야기를 그림으로 좀 표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쭉 표현을 해주시면 그 표현한 그림을 가지고 직접 이제 모해에서 생산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옷에 담아서 제작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작을 하는데 돈이 있어야 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해가 그때 이제 소모임일 때 와디즈를 통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하자. 그래서 2019년 2월부터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어요. 당초 목표가 100만 원이었는데 184만 원의 이 펀딩이 성사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바탕으로 이제 모의 그 학생들이, 의료학 학생들이니까 생산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생산하고 디자인하고 디자인은 이제 할머니들이 해준 거고, 프린트한 거를 바탕으로 이 후드티랑 그리고 맨투맨 이 옷을 70장 정도 제작해가지고 후원자들한테 이제 배송을 완료한 거죠. 그러니까 한번 프로젝트를 이렇게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사회에 좀 따뜻한 이 입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아주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이 경험을 바탕으로 2019년 3월 달부터 제 수업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때 수업이 사회적 기업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모에는 사회적 기업이 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랑 같이 이야기도 해보고 또 모의 이 친구들이 다른 멘토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본 결과 사회적 기업으로는 사업화가 어렵다라는 걸 이제 깨닫고, 이때 이제 사업을 어떻게 보면 피봇을 한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서 약간 플랫폼 사업으로 피봇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보증기금의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에 도전해가지고 2019년 6월에 최종 선정이 돼서 5,2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받고, 그리고 2019년 7월에 정식으로 이제 법인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법인 설립하고 나서 한 넉 달 정도면은 뭐 플랫폼이 완성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1월에 런칭할 거를 목표로 해서 디자이너도 모으고 다 해놨는데 시스템이 불안전해가지고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를 했는데 연기가 됐다. 그러면 이제 어떻겠습니까? 이 참여한 패션 디자이너 분들이 뭐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내부 직원들도 야, 이거 뭐야,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동요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팀을 재정비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거의 망할 뻔했다라고 이제 나중에 송하윤 대표가 회고도 했는데, 어떻게 이제 재정비를 해가지고, 그 사이에 K 스타트업, 이런 데도 본선도 진출하고, 그리고 교내 창업 경진대회에도 진출해가지고, 약간 이제 기술력과 가능성을 입증받는 이 시기를 거쳤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20년 1월 달에 정식으로 런칭하게 됐고, 2월 달에 이제 첫 거래가 시작됐는데, 첫 거래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성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5월 달에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고객 방문이 수직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월 17만 명이 이 모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있다 그래요. 17만 명이니까 아주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모의 성과를 보실까요? 1분기 때, 2분기 때 뭐 조금 지지부진했지만 펀딩 금액이 갑자기 이렇게 뛰고 또 퀀텀 점프를 하는 이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2020년 1분기, 2분기 때는 뭐 조금씩 성장했는데 이게 그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회원 가입 수도 1분기에서 3분기까지 10배인데, 자, 여기 4분기까지 하면 거의 한 40배, 50배 가까이 이렇게 뛰는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더 성장을 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죠. 자, 모해의 목표는 2021년에 거래액 187억. 자, 그 중에서 이제 모해가 가져가는 매출은 46억이고요. 영업이익은 8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모해의 그 송하윤 대표를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모해 그 창업팀들과 인터뷰를 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도대체 모해 창업 과정에 들어가 있는 그 시크릿이 뭔가, 이거를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분석한 내용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 좋겠네요. 자, 일단 저는 여러분한테 그 센스 메이킹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자, 센스 메이킹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뭐냐면 불확실한 현상을 이해하고 액션을 취하는 그 인지 과정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센스 메이킹. 이게 make sense한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가 불확실해요. 뭔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make sense하다.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 액션을 취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창업 과정에서 센스 메이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업 과정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현상의 연속이에요. 자, 이런 불확실한 현상이 친숙하지 못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떻게 액션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왕좌왕하다 보면 이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그 창업 과정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창업 과정에서 이 친숙하지 못한, 이 불편한, 이 불확실한 이 상황을 빠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친숙한 상황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런 친숙한 상황으로 바꿔주는 그 인지 과정, 그 인지 과정이 바로 센스 메이킹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센스 메이킹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은 불확실한 상황에 닥쳤더라도 이걸 빠르게 인지하고 빠르게 편안한 상황으로 바꿔서 어떤 액션을 취할지 빠르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센스 메이킹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센스 메이킹을 잘하느냐? 자, 여기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모해 창업 과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송하윤 그 대표는 굉장히 센스 메이킹을 잘하는 그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어떻게 센스 메이킹을 잘하냐? 첫 번째, 현장 경험을 많이 할수록 센스 메이킹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보니까 송하윤 대표님의 그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송하윤 대표가 불확실성에 굉장히 노출된 상황들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집안도 자영업을 했기 때문에 약간 불확실성이 있었고 고등학교 때도 뭐 자취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또 불확실한 상황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게 많았고요. 자, 그런데 이 불확실한 상황을 본인이 스스로 굉장히 친숙한 상황으로 계속 바꿔가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를 한번 해보는 경험을 많이 쌓았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때 중고 의류를 판매해가지고 이 페이스북에서 판매해서 월 30만 원에 40만 원 추가 수익을 올린다든지, 그리고 대학교 진학한 후에 조선소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이제 종잣돈을 마련해가지고 의류 브랜드를 론칭했는데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엄청난 불확실성이죠. 웬만한 사람은 이런 불확실성을 하지 않을 텐데 이 송하윤 대표는 직접 뛰어들어가지고 현장 경험을 체득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센스 메이킹을 높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건데 이 송하윤 대표 보세요. 창업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복지관을 찾아가지고 그림을 그리도록 해서 옷 제작 후에 기부를 했습니다. 요거는 소모임 하기 전의 일입니다. 소모임 하기 전에 창업 동아리 활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이 복지관에 찾아가가지고 옷 제작한 후에 이제 기부하는 이런 경험을 창업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이제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쇼핑몰을 운영해 보려고 합류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실패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해라고 하는 소모임을 조직해가지고 그 전에 창업 동아리 활동에서 했던 일을 다시 한번 똑같이 했는데 이때는 와디즈를 통해서 기부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창업 동아리 활동하고 그리고 쇼핑몰 운영하고 요거를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 모해 소모임의 와디즈 이 펀딩을 한번 해본 거죠.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맨투맨과 그 후드티 그거 70장 만들어가지고 성공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한번 해본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은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센스 메이킹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후 강평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일을 그냥 지나간 일로 흘러보내는 게 아니고 도대체 이거는 왜 실패했나? 이거는 왜 성공했나? 라고 하면서 복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이 복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복기, 그리고 업데이트된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는 거죠. 자, 그러니까 축적된 데이터가 뭐 있어야 됩니다. 과거를 바탕으로 회상을 하면서 철저하게, 이 바둑 두시는 분들 이거 복귀하잖아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센스 메이킹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세 번째, 사후 강평을 해야 된다. 자, 송하윤 대표는 말이죠.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되면 안 되는 지표가 나온다. 자, 그러니까 이런 지표를 쌓는 게 회사의 자산이다. 안 되더라도 지표를 건질 수 있지 않느냐. 자, 실패하면 원상복구하면 되고, 실패가 당장 주춤하더라도 데이터가 쌓이니까 나중을 위해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사후 강평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했는데 안 되면 복귀를 통해서 왜 안 됐는지 그 데이터를 쌓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귀를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 센스 메이킹의 능력치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센스 메이킹을 높일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어떤 가능성이 있으면 빠르게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주저하지 않고. 자, 우리 이 서강대학교 김양민 교수님이 센스 메이킹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요. 김양민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센스 메이킹은 100% 확신이 아니고 그럴듯한 가능성에다가 베팅을 하는 능력입니다. 자, 뭐 이거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으면 하나하나 계산해서 100%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가능성이 있으면 한번 베팅을 해보는 거죠. 자, 모에는 어떻게 했느냐? 가능성이 있을 때 빠르게 진행을 해보는 거를 철칙으로 삼고 있다 그래요. 자, 이 송하윤 대표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송하윤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속도가 본인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부실하더라도 일단 런칭을 해보고, 런칭을 해야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시작한다. 데이터가 없으면 개선점 자체를 모르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센스 메이킹의 기본 철학이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 센스 메이킹으로 어떻게 하면 불확실성을 극복하는지 모의 송하윤 대표를 사례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센스 메이킹을 잘 하려면 현장을 중시해라. 자, 두 번째, 다양하게 시도를 해라. 세 번째는 복기를 철저히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능성이 있으면 빠르게 테스트를 하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 센스 메이킹에 깔려있는 철학이고, 여러분이 이런 그 프랙티스를 많이 하실수록 센스 메이킹 능력치가 올라가게 돼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 삶에서 만나게 될 불확실성을 굉장히 친숙한 상태로 여러분 인지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편안하게 바꿔서 여러분이 의사선택을 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송하윤 대표의 그 모회가 어떻게 창업됐는지 모회 창업 과정을 통해서 이 센스 메이킹이라고 하는 약간 어려운 이 개념을 이해하셨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제 특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